과연 경기장 건설할 때 비용을 누가 대야 되는 것인가? 그럼 1666억 원, 국비가 200억 원, 시비가 근데 956억 원. 그러니까 대구시가 굉장히 많이 했고, 그다음에 삼성도 500억 원을 냈습니다. 575억 원이 결국 25년간 임대권료. 이렇게 생각해도 뭐 단순 계산법으로 될 겁니다. 와이삭스는 현재 사용하는 구장이 US 셀룰러 필드. 임대 사용 조건을 보면요, 얼마 임대료를 내냐면 125만 달러. 그러니까 임대료 사용 조건이 1%도 아니고 한 0.2%, 엄청 작은 거죠. 사실 이 경기장을 지을 때 시카고 화이삭스는 1원도 안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구단의 경기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일간지에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었죠. 잠실 야구장에 관련한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잠실 야구장을 돔구장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2027년부터 31년까지 5년간의 건축을 통해서 돔구장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잠실 야구장을 사용하는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는 어떻게 하느냐? 잠실 주경기장을 좀 이렇게 바꿔서 임시 방편으로 해서 사용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발표 내용에서 저런 내용은 없어요. 그 건축 비용은 누가 될 거냐? 그게 중요한 이슈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만약에 그거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가 소유권을 갖는다면 두 팀이 다 내야 되는 게 우리 상식적인 게 있고, 서울시가 갖는다면 서울시도 내고 뭐 사용자도 내고 하는 게 상식일 것 같고, 그래서 과연 경기장 건설할 때 비용을 누가 대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경제학적인 사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우리나라 경기장이 건설된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축구는 2002년 월드컵 때 축구 전용 경기장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거는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냥 막 진 거니까는 그애를 우리 경제적으로 논리를 가지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야구를 한번 보면은요, 광주의 기아 타이거스가 사용하는 챔피언스 필드가 건설되었는데 그때 비용이 한 994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300억 원, 광주시가 약 400억 원, 그 다음에 구단이 300억 원 정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광주시가 갖고 있겠죠. 구단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대신에 구단은 25년간 무상임대, 결국 300억 원이 25년 사용권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연간으로 따지면 한 10억 원이 좀 넘는 11억 원 정도, 12억 원 정도가 연간 사용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후에 그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반대하고 그랬어요. 왜 기아라는 큰 기업인데 거기한테 왜 이렇게 25년간 무상임대 해주느냐, 더 내게 해라, 뭐 그래가지고 아마 뭐 이거저거 해서 더 내는 뭔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에 대구의 라이언스 파크가 또 건설됐죠. 비용이 훨씬 많이 들었어요. 1666억 원, 국비가 200억 원, 훨씬 덜 들었네요. 저기 챔피언스보다. 시비가 근데 956억 원. 대구시가 굉장히 많이 했고, 그다음에 삼성도 500억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25년간 무상임대, 그다음에 매년 5억씩 지역에 기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25년 무상임대니까 매년 3억씩 참 지역 기부, 건설비용 500억, 즉 575억 원이 결국 25년간 임대권료. 이렇게 생각해도 뭐 단순 계산법으로 될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민단체나 일부 팬들이 왜 삼성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미국은 어떤가? 메이저리그를 한번 볼까요? 제가 어렵게 계약서 비슷한 시카고에 위치해 있는 화이트삭스라는 야구팀과 시카고 시와의 계약서 내용, 임대 계약서 내용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화이트삭스는 현재 사용하는 구장이 US 셀룰러 필드라고 돼 있고요. 그 계약 조건, 즉 임대 사용 조건을 보면요, 120만 명 관중이 초과하면 관중 1인당 2.5달러, 200만 명 관중을 초과하면 관중 1인당 1.5달러를 내라. 그걸 제가 23년도에 관중 수를 봤더니 170만 명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얼마 임대료를 내야 하냐면 1.25밀리언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125만 달러.
근데 이 팀의 23년도에 매출이 얼마냐면은 2억 7,600만 달러. 그러니까 임대료 사용 조건이 1%도 아니고 한 0.2% 엄청 작은 거죠. 사실 이 경기장을 지을 때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1원도 안 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1달러 냈어요. 그다음 이제 이게 변화돼 가지고 지금은 이 정도 내는 것으로. 이거 보면은 우리나라 구단에 혜택 준다고 막 그랬는데 미국은 더하네. 이건 뭐 말도 안 되네. 화이트삭스 구단주 되게 부자인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나눈 내용을. 첫째는 왜 중앙정부건 지방자치단체건 프로 구단들에게 경기장 혜택을 주는가? 하나의 질문이고. 두 번째는 왜 한국에서는 경기장 혜택에 대해서 더 반대 여론이 많은가? 뭐 미국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미국이나 다른 데는 혜택이 훨씬 많은데도 안 그러는데. 먼저 첫 번째 경제학의 기본에 의하면 희소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가? 이것이 경제학의 목적인데, 근데 시장에 가만 놔두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장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원이 다 배부되고 그 자원을 소위 구매한 사람들은 자기 그 지불한 가격에 비해서 자기의 효용이 더 높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많이 생기고 생산자 측면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시장 가만 놔두어라. 정부 괜히 간섭하지 말고. 이게 시장 경제 이론입니다. 그렇죠. 근데 시장 경제 이론에서 그러한 시장 기능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 것. 그래서 독점이 있고 뭐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외부 효과가 긍정적인 외부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외부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있는 거가 뭐 많이 있죠. 그런 산업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 그럼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물건을 파면 소비자가 그것을 사가지고 쓰면서 많은 효용을 얻는데 그 사용하다 보니까 배기가스가 분출돼요. 그래서 배기가스는 부정적이죠. 그게 자동적으로 분출돼. 그러니까 사회적인 전체의 어떤 효용으로 봤을 때는 생산량이 좀 주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정부가 그럴 때 어떻게 하죠? 환경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해서 생산량의 어떤 사회적인 최적화 수준으로 유도하는 것이죠. 반면에 긍정적인 외부 효과인 경우에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엔 반대로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래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 산업의 생산을 더 활성화시키게 하는 건데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가지고 오는 산업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무슨 외부 효과가 있나요? 스포츠 나는 음의 외부 효과만 있던데 그래서 경기 있는 날은 교통도 마비되고 그래서 경찰들 막 나와가지고 지시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두산 베어스나 LG 트윈스가 경찰서에 고맙다고 돈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소음도 나고 음의 외부 효과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음의 외부 효과입니다. 그러나 양의 외부 효과가 훨씬 커요. 여러분 일간 스포츠라는 신문이 스포츠 경기가 산업이 없다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기아 타이거스와 롯데 자이언츠가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일 신문에 그 경기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가 무료로 생기죠. 그다음에 9시 뉴스 보다 보면 한 9시 반쯤에 되면은 스포츠 뉴스가 항상 나오는데 스포츠 뉴스가 뭐예요? 결국 스포츠 그날의 어떤 경기 결과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컨텐츠가 무료로 제공되죠. 뭐 그것만 있나요? 경기장 주변의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겠죠. 심지어는 뭐 어떤 통계에 의하면 유럽에서 발생하는 그 비행기 여행의 3분의 1이 스포츠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스포츠 경기 때문에 항공사들도 돈을 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양의 외부 효과가 엄청 큽니다. 그것뿐인가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제가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자기 도시에 프로스포츠 팀이 있는 거를 시민들이 엄청나게 프라이드를 갖고 나는 프로팀이 있는 도시에 살고 있어. 뭐 이런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양의 외부 효과죠.
양의 외부 효과가 있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기장을 질 때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임대료도 굉장히 저렴하게 제공하는. 그러면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는 아까 두 번째 질문 반대 여론이 더 많은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는 우리나라에는 좀 반대기업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 시민단체도 많은 것 같고. 근데 모기업들이 구단들의 모기업이 다 대기업이야. 그러니까 그거 못 봐주겠는 시민단체들이 반대의 여론을 많이 펴고 또 그거에 대해서 팬들도 동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게 한 가지 이유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대체 연고지의 부재.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 강의에서 배웠던 아시아 스포츠 비즈니스와 서양 비즈니스의 차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체 연고지의 부재. 이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 메이저리그에서 오클랜드 에이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은 이게 오클랜드 에이스가 사용하는 경기장의 사진입니다. 경기장 이름이 콜로세움이에요. 이 경기장을 보고 여러분들 좀 야구장 같지 않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야구장은 경기장의 좌석은 어디에 제일 많죠? 포수 뒤가 제일 많죠. 잠실 야구장 가면 포수 뒤는 2층, 3층까지. 왜냐하면 거기가 제일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반면에 외야석은 별로 자리 없어요. 뭐 미국의 경기장 가면 거기 뭐 폭포 만들어 놓고 거기 뭐 입장권 팔아봤자 값도 싸고 별 도움 안 돼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SK 와이번스가 그 문학구장에서 거기 삼겹살 존 해가지고 그냥 잔디 만들어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게 하고 뭐 이랬던 거 여러분. 외야석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야석이 많은데 지금 이 콜로세움 경기장 보세요. 외야석만 막 관중석이 많고 내야석은 관중이 거의 없어요. 이거 좋은 경기장 아닙니다. 야구 전용 경기장이 아니에요. 이 메이저리그 30개 팀 중에 이런 구장을 사용하는 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클랜드 에이스가 주정부에게 우리도 좀 야구 전용 경기장 좀 지어달라라고 요청하는데 그 주정부 혹은 시정부는 우린 니네 부자 구단주한테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경기장을 지어줄 마음이 하나도 없어. 우리 아까 배운 양의 외부 효과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오클랜드 에이스는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 우리 연고지 이동할래. 그래서 2024년도 즉 이번 시즌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장의 임대 계약의 만료 시점이에요. 이번 시즌까지 가고 내년은 옮길래. 그래서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 라스베가스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에 보면은 이게 라스베가스에 갔을 때 지어질 경기장. 이게 오픈 형태 돔구장인데 굉장히 멋있죠. 엄청나게 멋있는 경기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8년도에 이전할 계획이니까 한 몇 년간 잠깐 좀 근처에서 더부살이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메이저리그에서는 그 야구팀 혹은 뭐 축구팀도 마찬가지고 호스트하고자 하는 잠재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좋은 조건으로 보조금을 제공해주는 이런 게 일반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게 마음에 없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연고도시가 떠나려고 할 만한 대체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야구 같은 경우에는 경기 수도 많고 그러니까 대도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이윤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모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데 그 도시 떠나버리겠다고 하면은 그 모기업의 이미지가 그 원래 연고도시에는 굉장히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그럴 시도조차도 안 하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구단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대체 연고지가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어야 되니까 구단도 좀 비용도 많이 내야 되고 또 팬들도 그럼 좀 많이 내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정리해보면은 우리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외부 효과,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장을 사용하는데 구단에게 보조금을, 서브시디를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금 여건이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보조금을 주어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운영하는 기업들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도 상당 부분 비용을 지불하고 결국 건설할 때 드는 비용들이 결국 임대료로 사용해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프로 스포츠 팀의 경기장이라는 주제로 한번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